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 현실화 가능성 아담백 단 2% 할당하면 충분하다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약 하나로 13억 6천만 원까지 현실화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인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블랙스트림의 CEO이자 이 비트코인 백서에 언급된 핵심 인물인 이 아담 백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재확인을 했는데요. 왜 이런 이제 전망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록이 기관 자산의 단 2%만 비트코인에 할당하더라도 해당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기관 자산의 2%를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들이 포트폴리오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블랙록에서 주장하는 그게 만약 실현이 된다면 기관 자산의 단 2%만 비트코인에 투자가 되더라도 100만 달러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가가 비트코인의 10% 수준의 자산을 할당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정기적으로 1,3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예측을 했는데, 아담백은 그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2%만으로도 가격은 100만 달러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3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하나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투자, 전체적인 기관 자산에 대한 규모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전체 자산의 규모. 세개의 이제 기관 자산의 규모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 자산을 관리하는 규모가 약 11조 원 정도, 11조 달러 정도가 돼요. 11조 달러. 그리고 전 세계 자산 운용에서 지금 블랙록이 1위고, 이제 뱅가드가 9조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5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이렇게 1, 2, 3위 정도를 지금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기관 자금의 전체적인 규모를 이제 파악했을 때, 지금 약 파악된 게 100조 달러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100조 달러. 자, 그러면 이제 100조 달러의 2%를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쳐봐요. 이제 세 개의 전체 자산을, 기관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100조 달러는. 자, 그러면 2%면 2조 달러 정도 되겠죠. 2조 달러. 자, 그러면 2조 달러를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2조 달러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만 달러 수준? 지금 2조 달러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2조 달러가 뭐 추가로 들어온다고 쳐요. 여기 뭐 기관 자금이 2%라고 그냥 대충 치고 2조 달러가 만약에 이제 신규로 들어온다. 물론 이미 투자를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뭐 신규로 들어온다고 쳐서 하면 비트코인에 2조 들어와봤자 10만 달러에서 뭐 2조 들어오면 20만 달러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냐. 2% 들어오면은 어떻게 100만 달러가 가냐. 그래봤자 20만 달러인데. 합해봤자 20만 달러인데. 2%면. 그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할 때 단순하게 그냥 이 선형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되는 그대로 이 가격의 그 시가부터 고가까지 딱 그만큼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비선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선형적. 비선형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딱 그 가격만큼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자금이 유입된 만큼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단계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고 보통 2조 달러 자체도. 자, 그러면 처음에 산 사람이 샀다면 이게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인데 2100만 개의 그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공급은 안 돼요. 공급량은 딱 제한이 되었고, 그래서 채굴량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가격은 만약에 이제 가격을 10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그러면 나중에 산 사람은 10만 1000달러를 주고 사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조 달러가 들어온다고 쳐도 그게 한 번에 2조 달러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단계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비선형적으로 매수가 되면 가격은 치고 올라가면서 계속 매수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20만 달러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이 비선형적인 상승 때문에 그 자금이 유입되면서 계속 올려치는 그 가격 때문에 이 10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단순 계산을 하면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뭐 10만이니까 20만 뭐 딱 그 시총만큼만 딱 상승할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상승하진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모도 있어요. 포모. 그러니까 시장 심리라는 게 있는데 시장 심리라는 건 결국에는 누군가 가격을 계속 올려치면서 사게 되면 더 사고 싶어지는 심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고 싶은 심리. 요 심리 때문에 더 올려 사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매수세가 더 가속화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이제 그렇게 매수를 하면 개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가격이 상승하는데 당연히 따라잡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더 폭등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 이제 거품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만 달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기관의 지속적 유입과 ETF 확산, 거시경제,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 비트코인 패권 정쟁,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71%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12개가 총 120만 BTC를 관리 중인 가운데 이 블랙록 IBIT와 피델리티의 FBTC가 이 중 71%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이제 블랙록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BIT 같은 경우는 66만 2,707B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량만 해서 스트래티지를 이미 넘어섰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블랙록의 개인적인 이 기관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기관들의 매수를 이제 하는 거고 블랙록 자체의 자산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692억 달러에 이게 해당이 되고 12개 비트코인 ETF가 관리하는 전체 BTC의 약 55.23%. 그러니까 블랙록이 얼마나 지금 점유율이 높은지 독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IBIT가 이러한 규모를 단시간에 달성한 건 이 ETF 상품 중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됐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ETF보다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성장성은 계속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하락 종료인가? 고래 개인 투자자 극명한 온도차가 나타난다라는 기사고요. 이 온체인 분석 업체 이 알프랙탈은
고래대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형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매수에 나서고 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고래대 개인 투자자 비율이 급등한 시점은 주로 대세 상승장의 전조로 해석을 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 비중이 줄어들고 고래 투자자 비중은 높아지는 단계. 이건 급등의 시작점일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래량도 전주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이처럼 유동성이 낮은 상황은 고래들이 조용한 매집이 이루어지기 쉬운 환경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고래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조용하게 매집하는 거. 시끌시끌하게 막 개인 투자자들이 막 와가지고 투기하고 있는데 고래들은 절대 그때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알프렉터는 리스크 선호가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현재의 축적 국면이 향후 급등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적 국면이다, 고래들의 축적 국면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을 구원하리라라는 기사인데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 자체를 바꾼다. 더 크고 더 강한 랠리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사인 포어 사이트 벤처스 알리스 리는 이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정책이 시장 주기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 혁신 법안, 지니어스 액트, 이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담보와 명확성과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규제 명확성이 비트코인을 15만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주요 촉매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비축승인 스테이블 코인 정책 변화가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뭘로 삽니까? 비트코인은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게 되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이 비트코인에는 아주 주요한 성장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스테이블 코인 시총 90% 급등, 빅테크 기업들도 채택 움직임이라고 하고 있죠. 애플도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구글, 지금 X, 예전에 트위터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채택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에어비앤비는 이 결제 처리 업체인 월드페이와 협력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줄이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스테이블 코인을 이런 업체들이 사용할 이유는 결국에는 수수료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카드 결제 수수료가 작은 것 같지만 이 가맹점은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것만 줄이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법안도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특히 이제 플랫폼 X, 트위터는 자체 머니앱, X머니앱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는 방안을 기업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용자가 송금과 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X의 기능을 확장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X는 이미 미국 전역에서 송금 서비스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비자도 지금 브릿지와 제휴를 맺고 있고, 마스터카드도 이제 문페이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제 플랫폼 스트라이프도 브릿지를 이제 11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스테이블코인 기술의 중요성을 지금 대두시키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회사 팍소스는 스트라이프와 페이플과 협력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시장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블랙록 이더리움 매입, 대규모 매입 열흘간 5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에서 지금도 계속 이더리움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열흘간 5억 달러, 하나로 약 6,773억 원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이제 블랙록의 아이쉐어스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은 블랙록에서도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에서도 지금 이더리움 ETF로 이제 2,980만 달러의 이더리움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주춤한 사이에 비트보다는 지금 이더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ETF 시장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세금 유예부터 ICO까지 이재명 시대 가상자산 시장 커질까라고 하고 있는데, 자, 요것도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 예전에 이제 ICO가 금지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걸 재허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IC 허용은 이제 스타트업, 중소 블록체인 기업들이 자금 조달 창구를 다시 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ICO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일정 수준의 규제 장치를 전제로 한 허용 가능성이 거론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ICO가 지금 뭐 거의 뭐 사장된 상태인데 지금은, 근데 ICO에 대한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주요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나중에 이런 투자 기회들도 늘어날 가능성들이 보여지는데, 과연 이제 ICO가 얼마나 허용이 될 수 있을까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즘은 죽었다. 실용주의의 시대.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SBI 홀딩스가 서클에 5천만 달러 투자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서클 정말 요즘에 인기가 많습니다. 이 일본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이 SBI 홀딩스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에 5천만 달러, 약 690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원래 SBI 같은 경우는 이제 서클이 발행한 클래스 A 보통주 3,400만 주 중 약 5%를 인수해서 전체 지분의 5.7%를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첫날부터 이 서클 같은 경우는 이틀간 2배 이상 상승을 하는 아주 놀라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는 최근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SBI 같은 경우도 이번 투자를 통해서 자회사 SBI VC 트레이드에서 이 USDC 기반 전자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달러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SDC에 그냥 이제 서클에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사업에서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요걸 일본에 지금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전자결제 수단으로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근데 이제 아직은 규제를 막고 있어서 아직 제대로 활성화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이제 690만 원 이하로 거래를 제한받고 있어서 요거 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SBI 같은 경우는 예전에 리플과도 뭐 협력을 맺고도 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테더 CEO 서클처럼 상장 계획 없다. 테더 CEO, 이제 테더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서클이 이제 상장을 하니까 테더는 상장 안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테더는 그렇게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너네는 상장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테더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상장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유를 이제 대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상장하려면은 뭐 규제나 지킬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규제들이 나올 텐데, 현재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뭐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있고, 금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될 가능성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꺼려 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이제 자유롭게 좀 이제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금도 보유하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것들이 규제에 들어가면 좀 곤란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전 세계에 이제 많이 점유율을 벌써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데 굳이 이제 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회 상장을 지금 이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회 상장. 이 21이라는 21 캐피털이라는 이제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최대 주주거든요, 테더가.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그 우회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을 이제 들어가는 건 이 기업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을 축적하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트레저리 기업으로 가는데 요 기업을 대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더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 상승이나 뭐 다른 이제 상장사의 그런 이제 이득을 여기에서 취하려고 하는 것 같고, 테더는 이제 테더만의 이 비상장사로서 자유롭게 사업을 펼쳐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봐서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으로 지금 가겠다라고 테더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시가총액, 테더의 시가총액도 굉장히 놀랍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테더의 기업 가치만 해도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시장 인사들의 예측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점유율로 보더라도 테더가 서클보다는 훨씬 더 크거든요. 규모 자체가 점유율도 훨씬 더 높고, 그래서 뭐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아직 이제 뭐 상장은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아마 서클이 그것들을 상장사로서 많은 자금을 빨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성공과 실패도 끝이 아니다. 자오창펑 첫 트레빙의 홀드 외치다 라고 하는데, 뭐 바이낸스 창업자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의 미스터 처칠의 뭐 말을 인용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홀드 정신을 강조했다.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성공이 끝이 아니고 실패도 끝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버티기다. 버티기 하는 용기다. 라고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버티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조정이 오더라도 계속 버티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 시장을 버텨나가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리더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이더리움 ETF 15일 연속 자금 유입 기록이라는 기사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더리움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ETF로 자금 유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자금 유입 이제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현물 ETF 뭐 추진할 것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RLUSD, 수이, 솔라나까지 가상자산 품는 두바이가 이제 최근에 많이 이 가상자산 사업에, 암호화폐 사업에 저는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RLUSD, 수이, 솔라나 등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와의 협업을 연달아서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자산 허브로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LUSD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리플에서도 이걸 이제 열심히 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은 좀 미미한 수준이고요. 네,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재단도 지금 두바이와 MOU를 체결하고 솔라나 이코노믹 존을 이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두바이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국도 이런 규제를 좀 풀고 적극적으로 성장 정책, 진흥 정책을 만약 편다면 두바이처럼 이런 자금들이 한국으로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영국의 디지털 자산 ETN 투자 허용, 비트코인, 이더리움 연계 상품 투자 가능. 뭐 영국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ETN 상장지수 채권 구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게 이제 허용하는 부분들이 이런 이제 상장지수 채권 같은 것들을 허용하는 것들이 뭐 개인 투자들의 투자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좀 미미하다고 해요.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미하고 좀 보수적이어서 유럽 쪽이 미국처럼 뭐 이렇게 커다란 자금들이 막 유입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규제가 계속 하나씩 하나씩 해제된다는 거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계속 열리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바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